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 줄여서 4+1 협의체 이렇게 불리는데요. 여기서 오늘 본회의에 새해 예산안과 패트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지금부터 2분 연결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1 협의체에 바른미래당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관영입니다. 지금 막판 조율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던데 금방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오늘 안으로는 반드시 해야죠. 그래요? 2시까지 수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뭐 선거법이 문제인데요. 예. 11시에 다시 만나서 예, 최종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예.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의석 배분은 지역구 250, 비례 50석으로 하는 걸로는 대충 합의를 봤는데 연동형 적용 대상 그 비례대표 의석수를 25석으로 할 거냐, 50석 전체로 할 거냐,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쟁점이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뭐 지금 뭐 거의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예, 그 예. 비례대표 50석 전체에 어떤 연동형을 적용하는 쪽으로 좀 가닥이 잡힌 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다 터놓자는 것이 이 다른 정당들의 다 의견이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배분할 수 있는 의석의 수를 제한은 두지 말자. 아, 예, 예. 그러면 그리고 연동형 비율은 50%로 거의 결정이 된 건가요? 50%는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예, 거의 뭐 아직까지 이견도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석패율 제도를 원래 당초 안에는 225대 75로 할 경우에는 이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전체 비례대표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그대로 권역별로 놔둘 것인지 음흠. 아니면 전국 단위로 통합할 것인지 예, 그 아, 부분에 관한 논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는 거군요. 예, 예.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예, 예. 나중에 결론이 나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안에는 아직 그 이견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예, 뭐 상당히 의견 접근을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예, 일부 조항들에 대해서 아직 최종 타결은 되지 않았지만 음흠. 예,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고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의 그 변혁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이 아침에 조찬을 하면서 당내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김종민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들은 바로는 공수처장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남아 있는 이견이 그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소심의위원회에 이제 구속력을 주느냐 마느냐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기소심의위원회 정도의 대안에서 합의를 보는 수준 이 이야기를 예. 하던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뭐 지금 그 부분이 예, 조금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요? 요것도 예,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 중으로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은 그 맞는 거죠? 네, 오늘 가능한 한 2시 이전에 네. 모든 걸 마치고 일괄 상정할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자유한국당 바로 이제 그 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될 텐데 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스톱 우리 협상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런 제안이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4+1의 원내대표급 회담을 긴급하게 열어서 예. 지금 임시적으로는 1시 정도에 저희가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누가 새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일단 네. 협상하자고는 할 거 아닙니까? 협상하자고 하면 네. 뭐 어제 그 부분에 관한 의견을 나눴었는데 네. 대부분의 그 4+1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예. 그래도 며칠 동안이라도 협상을 좀 해봐야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다만 예. 어느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선거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시작해야지 네. 아예
맨바닥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면 지연 전술에 말릴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그 정도를 수용하면 협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협상하자고 만약에 나오면 수용을 하는데 조건보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을 언제까지 처리한다라는 그 시한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적어도 언제까지 협상을 해서 처리하려면 최소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해야지 그다음 그 전제 위에서 의석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상할 수가 있지. 네. 아예 그거 자체를 거부하면서 협상하자고 하면 그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일단 첫째 무조건 연동형은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고요. 예. 시한은 한 언제 정도로 그러니까 설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는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 4+1 협의체 이제 간사들과는 또 이 예산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불법은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 국회 내에서 이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원래는 12월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어야 하고요. 네. 12월 그 다음이 되면은 바로 자동 상정이 정부안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모여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11월 30일이요. 그리고 이제 시한이 12월 11월 30일. 그렇죠. 죄송합니다. 11월 30일이네요. 이렇게 해왔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 예산안 타결에 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배제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또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손학규 대표 단식이 시작이 됐었는데 실제로 국회 내에 여러 정당들이 요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 정부의 기재부 공무원들은 그 수정 동의안 마련하는데 기계적으로 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기재부자 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상정해서 바로 오늘 처리하는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예산안도 만약에 협상을 하자고 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지금 정기국회가 12월 10일이기 때문에 또 우연히도 10일이 지금 내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협상을 해서 내일 밤까지 처리하기는 굉장히 빡빡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빨리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만약에 뭐 협상을 일부 해야 된다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의 그 예산에 관한 여러 요구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미를 두더라도 하루밖엔 둘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내일까지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왕 연결한 김에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그 변화와 혁신이 어제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사실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지금 변혁에서 같이 활동을 해왔던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통 크게 그냥 그 풀어주실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어제 그분들이 이 발기인 대회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 올렸어요. 비례대표 의원들은. 아마도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그 길까지는 같이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류를 안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 변혁 그 자체별로 동의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뭐 저는 뭐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그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움직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은 안 대표가 그 유승민 대표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변혁 행동에는 같이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왕 그 연결하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총선 출마 의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밝혔는데 예. 이제 그 지역구가 아마 전북 군산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원님 지역구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예. 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이고요. 네. 아마 군산에서는 출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뭐 중앙에서 파악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군산에서 예, 예. 그러나 뭐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된 또 기부 활동까지 이런 것들이 네. 뭐 이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